이 시카고, 뭐 여러분들 시카고 하면은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또 뭐 갱단의 도시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도 결코 조용한 도시가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가 그 산스크리트어로 해석을 해도 만만치 않은 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이 역사라는 것은 왜 안 밝혀지냐면은 모르기 때문에 안 밝혀진 것이 50% 이상입니다. 감춘 것도 있지만 늘어나져 있고 다 펼쳐져 있는데 역사의 개념을 잡기가 어려워요.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방대한 학문이 집대성이 돼야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히 10대, 20대 애들은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느라고 이 역사적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고찰이 없어요. 우리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 과정에. 그러나 뭐 그걸 탓하기에는 우리는 이 시대에 살다가 사라져가면 그만인데, 우리 같이 사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역사의 파편, 이것을 알고 그것을 해가지고 진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게 사실은 이게 역사를 알면은 예측이 가능하고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대에서부터 그 역사를 파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서두가 길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시카고에 대해서, 특히 미국 아닙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배운 조선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시카고를 강의한다 그러냐. 이 시카고 강의하면은 사실은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1893년에 시카고 세계 박람회가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1893년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엠블럼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그 상징 마크가 태극기하고 그 다음에 성적입니다. 딱 두 개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그 참가한 나라가 굉장히 많이 참가했는데 나머지 열강들의 한 8개, 9개의 열강들의 부속 제후국입니다. 부속 국가야. 식민지 국가입니다. 그 당시에. 걔네들이 잔치를 벌인 거야. 그런데 이 휘장은, 그 상징 마크는 태극기하고 성적이라니까요. 이게 시카고 박람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시카고 아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세계 박람회를 갖다가 기념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유물들을 펼쳐놨는데 우리 1893년에 조선이 참가했거든요. 그렇죠? 참가했어요. 그런데 뉴스 보고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우리도 참가했지만 이상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조선의 유물은 전시를 안 해서 아쉬웠다. 그게 뉴스의 멘트입니다. 사실은 1893년에 지금 월드컵처럼, 한일 월드컵처럼 공동 개최야. 사실은 대조선이 주최한 거야. 이런 얘기하면 또 미친 사람이라 그럴 것 같아서 요 정도로 시작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도 할 수 있고 느리게도 할 수 있고 한 가지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면서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박인수라는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 것을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카고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1893년에 세계 박람회가 일어나게 된 배경, 그때 시대 상황을 조금 짐작을 해야 돼요. 그때는 제국주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이런 시절이 아니야. 그 제국주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군대가 어떠한 나라를 점령해서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든 상품을, 산업혁명에 먼저 성공했다고 우리 배웠죠? 그 상품을 파는 시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제국주의라고 알고 이거를 보시면 돼. 이것이 지금 보면은 1800년대에서부터 1871년이라고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많은 배들이 들어오는데 전에 한번 강의했습니다, 이거.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들어옵니다. 저쪽 원산 이쪽에서는 거의 1800년 초에 들어옵니다. 1700년 말에 원산. 그 다음에 더 보면은 저도 놓쳤었어. 요 제주도에는 더 먼저 들어와. 배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배입니다. 그거는 전에 강의하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거 몇 년이야? 1800년서부터 1871년이면 거의 70년간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이 무엇을 싣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도가 여러분, 이런 지도가 발견됐으면 한 장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한반도에만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이런 배들이 과연 어디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 중국에서 들어오는지,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인지, 어디선가 한반도로 들어오는데, 한반도에만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70년간 들어오는데? 아니겠죠? 상식적인 거예요. 한반도 말고 다른 데도 가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한반도를 1800년도에 한반도라는 것은 인구도 많지가 않았어. 또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가지고 농토가, 해변에는 농토도 없어. 농토도. 농사질 땅도 시원치 않아. 여기를 이렇게 거의 10년간 어마어마한 배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람을 싣고 들어온다는 것은 한반도만 아닐 거라고. 딴 데도 이러한 것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거야. 이것이 상식이야. 이걸 한반도에만 들어왔다라고 고집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래요. 그러면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게 원산, 여기도 원산이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넘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역사의 반역에서 이거 소개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더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 거대한 괴물, 몬스터. 이 세력, 제국주의 핵심 세력이겠죠. 얘네들의 지시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인간들이 꼬레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전에 10번도 더 얘기했어요. 이 당시에 그림 그리는 사파가는 정치 칼럼니스트야.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또 그림까지 잘 그려야 돼. 아주 팀을 만들어서 전 세계 정보를 막 알려가지고 정보를 가장 많이 알리는 국가가 세계 최강국이야. 그러한 바람이 불 때야.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지금의 이런 만화가들이 그리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최고의 지성 팀들이 이러한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역사적 팩트야. 이걸 믿고 나가야 돼. 뭐 이거 가짜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대화가 잘 안 돼. 그리고 절대로 가짜가 아닙니다. 조사했어, 제가. 철저히, 그것도. 자, 이렇게 쓸어넣는. 수많은 사람들을 꼬레 땅에다 쓸어넣는 거야. 어마어마한 이런 배들이 와가지고, 여기 기둥이 3개, 4개죠? 이거는 이 시대에는 해운업 시대야. 해운의 시대야. 제국주의 1800년 말서부터 1900년대는 해운의 시대야. 바다를 어마어마한 타이타닉 같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배들이, 지금은 항공의 시대죠. 지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부자들은 전부 다 배를 타고 가는 해운의 시대야. 이 시대의 해운의 강국이 대한제국이었어. 대한제국입니다. 고정해. 대조선 다음에 1897년 대한 10월달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죠. 주인공은 안 바뀌죠. 고정임금. 대한제국이 해운 강국이었습니다. 요즘 교과서에도 나오더라고. 이렇게 쓸어넣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누굴까요? 몬스터가. 이 몬스터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시대의 몬스터가, 그 시대의 몬스터가, 제국주의 시대의 몬스터가 이 시대에도 몬스터냐? 이거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세력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느냐를 역사를 하는 사람이면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기자들이라면은, 지식인이라면은, 법관이라면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좀 알고
그러면 이 거대한 옛날에는 저렇게 거대한 음모 세력이 있었는데 지금 세계에 저렇게 인구를 쓸어다가 원하는 곳에다가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세력이 지금도 그 세력이 지금까지 존재하느냐 이런 것은 밝혀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적어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도자라면 과거의 이 세력이 지금도 똑같이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단절이 돼가지고 다른 세력이 이어받았느냐 이런 것을 적어도 정치 칼럼니스트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런 시대였고 과연 이게 꼬레 땅만 지금의 한반도입니다. 꼬레는 코리아예요. COREA. 그러면 꼬레라고 이 땅으로 왔으면은 진짜 코리아가 있어야 돼. 코리아가. 그렇죠? 이거 상식입니다. 꼬레 땅이라고 표시해 놨으면은 진짜 꼬레가 있어야 돼. 여기에 오는 사람은 진짜 꼬레 땅에서 온 사람이야. 그러면 진짜 코리아가 어디냐? 이것을 찾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왜 서 있는지 조금 짐작하시겠죠? 여러분과 더불어 이 가짜 꼬레 땅에 코리아인들이 코리아가 COREA가 왔는데 어디서 왔느냐? 중국이냐? 아메리카냐? 아프리카냐? 이거를 같이 의논해 보자는 거야. 이 시간에 메인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해도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 친구들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때가 약 1888년에서 1898년 약 한 10년에서 20년, 10원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 세계를 지배한 인간들이야. 실물 세계를 여기 이제 영어로 돼 있어. 뭐 스틸 뭐 트러스트, 뭐 카퍼 트러스트, 여기 스탠다드 뭐 오일 뭐 컴퍼니 예를 들어서 여기 석유 회사입니다. 이런 데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중요한 뭐 곡물이라든가 또 석유라든가 이런 거를 지배한 컴퍼니야. 거대한 전 세계 예를 들어서 석유를 지배한다. 그러면 스탠다드 오일이라 그러면 석유를 지배하는 트러스트입니다. 콘체넌 트러스트. 거대 세계 기업입니다. 실물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애들이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에 그러니까 미국 국회를, 미국 의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야. 이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즉 얘네들이 국회, 미국 의회를 지배하고 있어. 그리고 얘네들이 전 세계의 실물 경제를 뭐 커피면 커피 독점하고 있어. 독점 기업이야. 트러스트. 얘네들이 아까 그 몬스터겠죠? 그렇게 연관을 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의를 살살 진행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그 몬스터라고 칼럼니스트가 아까 정치 칼럼니스트라는 그림 그리는 사람 사진가들이 고발한 거야. 너희들이 아까 그 몬스터 맞지? 그렇죠? 그 중에 센 놈. 얘네들은 실물 경제인데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화폐야. 그 당시에 달러였지. 이 달러를 독점 금융이 또 존재하게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음모 조직이라는 아주 거대한 아주 공공연한 조직입니다. 음모 조직도 아니야. 이 트러스트라는 거대한 실물을 지배한 세계 실물을 지배한 얘네들이 금융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야. 초창기에는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을 정도로 금이라는 매개체, 누구나 다 소중히 여기는 금본위제를 실시하면서 금의 양과 화폐의 양을 1대1로 놓으면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가면서 지배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이 지킵니까? 안 지키죠? FRB 연방은행에 있는 금의 양과 전 세계에 푸는 달러의 양이 지금 전혀 다르죠? 얼마 전에 리먼 사태 때는 막 찍어냈죠? 달러 막 찍어내. 이거 소독 그 여자가 역시 무서워. 그 수상이 메리켈인가? 우리 독일 금 좀 보여줘. 우리 유태인한테 잔뜩 그 뺏었던 거 너희 연방은행에다가 우리가 맡겨놨는데 스위스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연방은행이라서 맡겨놨는데 그거 좀 보여줘.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죠?
그러나 보러 왔죠. 그래서 여자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난리가 일어날 때 마지막에 여자가 집안에 있는 바가지를 들고 나오면 나라 망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그 여자들이, 남자들이, 농민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했어, 역사적으로. 근데 가만히 보면 농민 옆에 수건을 들은 아주머니, 할머니가 곡괭이 들고 나왔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특히 고대사 전문이라서 공부를 했는데, 농민들이 곡괭이 들고 나오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 마지막 먹거리가 떨어지면은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때는 뭐 주인이고 뭐 없습니다. 국가고. 일단 밥 먹고 살아야지. 근데 이 실물하고 금융을 연관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리 내가 자급자족을 해도 금융을 모르면은 순식간에 거지가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람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 금융의 노예가 돼 있어. 아까 실물을 잡더니,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하더니, 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더니 금융마저 제패했어. 똑같은 그 브라더랜드 그런 계통 애들이 금융마저 지배했다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JP 모건이야, 그 선두 주자가. 이 사람은, JP 모건은 우리나라 민황후하고, 여러분들 조사해 보세요. 고종의 부인이 민황후입니다. 우리가 민씨라고 민비라고 알고 있죠. 민황후입니다. 이거 고종의 민비하고 JP 모건하고는 모종의 금융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 당시에 대조선은 금의 왕국이었어. 신라가 황금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이어진 나라가 조선이니까 조선에 쌓여있는 금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황금 제국이야, 조선은. 그런데 그 금을 내탕금이라 그래가지고 그 금의 루트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여자가 민황후야. 고종의 부인이었다고. 그래서 JP 모건은 고종의 부인하고 손을 잡지 않고서는 전 세계를 제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만화 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공부해 보세요. 요즘 충분히 인터넷, 구글이 실수한 거야. 구글이 정보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지배했다 그러는데, 이제 나 같은 사람도 너희들이 지배한 정보를 엿보게 됐어, 구글. 그래서 여기 박인수 같은 사람이 이제 인생의 만렵에 와서 서서히 역사의 빈틈을 찾기 시작한 거라. 이 JP 모건, 민비하고 손잡은 이 친구가 이 전 세계를 달러화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만화 같지만 우리들이, 특히 한반도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이거 잘 봐야 돼. 이 만화 한 커트. 이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그림 한 폭에 우리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JP 모건. JP 모건이 이제 세계 실물 경제를 지배하더니 거기에 맞먹는 금융 시스템을 민황후랑 손을 잡고, 전 세계, 민황후는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조선에 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JP 모건이 금융 시스템을 완성해가지고 금융 트러스트를 만드는 거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물을 갖다가 사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전 세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디야? JP 모건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유물을 뭐 슐레이만이라든가 이렇게 발굴하는 사람을 다 해가지고 유물을 모을 만한 능력은 안 돼. JP 모건이. 돈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유물은 어디에 있는 유물이라고 봐야 된다? 대조선. 대조선이라고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유물이라고 봐야 된다? 아메리카 대륙. JP 모건 아메리카 대륙에 이 달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식구끼리는 대조선이라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딴 데 가서 얘기하면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JP 모건이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어디다? 이 유물이 어디에 있는 유물을 손아귀에 쥘 수가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유물을 손아귀에 쥘 수가 있다. 그러면 JP 모건이 이 유물을 손아귀에 쥔 다음에 이 유물을 자기네 창고에다 쌓아놓겠습니까?
전 세계 금융을 지배했는데 JP 모간이 이 유물을 아메리카 대륙의 유물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자기네 집 창고에다 쌓아놓겠냐고. 그렇지 않겠죠? 이 유물을 이렇게 모을 때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역사하는 사람의 자세야. JP 모간이 금융 시스템을 완성해가지고 그 달러를 갖고 전 세계, 사실은 그 당시에 전 세계는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유물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무슨 짓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유추해야 돼. 그게 역사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라니까.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